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많은 군 장성들이 구속돼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수사를 했고 내란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내란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이 국회에 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파면되고 구속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요구가 나오자마자 즉시 해제했습니다. 서로 각자의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한쪽은 완전히 내란 세력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니 인터넷에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증거는 없고 확신만 넘치는 수사라니 이보다 더 용감한 상상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검볼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확산하고 확대하고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1년 넘게 수사하면서 그것 하나 증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란을 하려 했다는 증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로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내란을 수사했다는 특검부가 법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하며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특검 수사의 실상이고 이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재판이 중계 방송이 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관제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읽어주는 대로 믿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처음부터 재판을 중계 방송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중계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모욕하고 악마화하려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도는 연출이었지만 결과는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특검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특검보는 끝내 아무런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저지당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저지됐는지 근거를 대야 하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권력을 장기 독점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제를 이미 머릿속에 고정해두고 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특검보뿐 아니라 수사를 진행한 이들 모두가 같은 선입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대규모 병력을 새벽 시간대에 투입했어야 합니다. 포요일이나 지역구에 내려간 시점을 노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는 나중에 맞추려 한 겁니다. 결론을 먼저 쓰고 소설에 줄거리를 짜 맞추는 수사라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창작입니다. 처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신분증 확인 후 국회의원들은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계엄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독점하고 연장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 역시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홍장원의 진술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고 그 명단을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은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지렁이 글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었고 나중에 가필과 정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해당 글씨는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홍장원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둘째, 곽종근의 진술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드러난 내용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었고 그 표현이 바뀌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개입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시점에도 실제로는 전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시의 순서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셋째, 국무회의 문제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후 증언과 폐쇄회로 화면이 공개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까지도 상황은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내란을 입증하겠다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화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전제를 못 박아두고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자 특검보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김용현 전 장관과 일부 군인들을 구속시킨 세력들에 대해 오히려 그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뒤집고 조작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들이야말로 내란의 주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것이 제대로 규명될지 양심 있는 판사가 진실을 밝힐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선고도 머지않아 나올 전망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존재하는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